나는 넘어졌으니 안 되겠어요. 난 다 살았다. 다 정해졌다. 내가 뭐 새로운 걸 꿈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내적인 어떤 힘이 자기 인생을 뒤로 끌어당긴다 그럴까요? 인생이 파괴되도록 자기 처벌적인 요소가 거기 녹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뛰기에는 책임이라든가 달린 식솔들이 많고 발목에 돌멩이들을 이렇게 달고 있는 이런 느낌 때문에 이제 40대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해를 하면서도 과거에는 이제 사람들이 30이라는 나이에 굉장히 흔들림을 겪은 그런 이제 시기들이 있었는데 요즘 40이라는 단어가 그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큰 것 같았어요. 이제 흔히 뭐 중년의 위기,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특히 40의 위기는 인생의 이제 중간 지점에 왔을 때의 위기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느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전 30대는 그냥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다면 지금 40대는 그래도 미래를 얼추 좀 경험을 해봤거든요. 살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미래라는 것들이 본인이 30세 생각했던 미래와 사뭇 틀리다라는 거, 그걸 보게 되고 또 30대에는 느끼지 못했던 시간이라는 데 대한 어떤 압박감이랄까, 또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에 있어서도 뭔가 이전과는 달리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는 그런 불안들이 30대 때 느끼는 불안과는 좀 그 칼날을 좀 달리하는 게 아닌가. 또 나아가서는 죽음에 대한 자각이 시작된 나이여서 아마도 그 시간의 유한성과 죽음에 대한 자각이야말로 중년기 위기의 아주 핵심이자 가장 얻어가야 될 아주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게 없다라면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좀 더 넓은 조망의 기회를 가지기가 어려우니까요. 30대까지만 해도 20, 30대의 그 젊은 청년들을 보면 본인 앞에는 무한대의 시간이 놓여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일종의 착각이죠. 환상 속에서의 착각인데요. 굉장히 자기애적인 그 이상화된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는 무한대의 시간이 있고 무한대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나는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꿈꾸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갈 것이다라는 자기애적으로 팽창된 그런 기준을 향하여 그냥 무모하게 달리는데, 그러다가 40이 되면 뭐 그럭저럭 본인은 뭐 30대 잘 보내는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뭔가가 잘 안 풀려. 뭔가 갔는데 뭔가 막다른 골목이 온 것 같아. 뭐 나는 계속 끝없는 그런 늘 그 에너지와 어떤 그 생기로 뭔가를 헤쳐나갈 사람인 것 같았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다라는 현실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종의 뭐 탈환상이라고 얘기하는 환상을 깨는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결국 현실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고, 현실에 대한 어떤 그 두 다리를 딱 디딘 현실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중년의 위기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고 당연히 겪어야 하고 또 잘 또 해소해 나가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신과 진료에 오시면 이제 검사 중 특정 이제 검사 하나가 앞에 문장을 이렇게 탁 던져주고 뒤에 문장을 채우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본인이 채우는 그런 검사가 하나 있는데, 30 중반의 한 남자분이 나의 꿈은 그랬더니 뒤에다 채우기를 1,000억을 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지금 직업은 죄송하게도 1,000억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그러나 본인이 그게 그냥 뭐 재미로 쓴 그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기꺼이 1,000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냥 뭐 1,000억 미만의 돈을 가지고서는 자기가 세상을 완전히 제패한 느낌을 가질 수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그거는 그 사람이 20, 30대 가지고 있던 하나의 그 이상적 자아의 한 단면일 것 같아요. 그런데 40이 되게 되면 그게 얼마나 무모한 하나의 환상이었는가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그때 본인이 겪게 된 어떤 상실 또는 뭐 그것으로 온 어떤 좀 약간의 좌절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직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은 결국에 위기의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요. 거울을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본인 눈에 뭐 눈 밑에 뭐 다크서클이 또 이렇게 주름처럼 나타났다. 전과 달리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팩트이기 때문에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흘러가는 중년의 과정을 외면하려 하는 사람, 또는 있다 하더라도 아주 최소화해서 회피하려는 분,
뭐 이런 분들의 집단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거를 또 너무 과하게 나는 늘 영원히 젊고 아름답고 늘 그냥 생기발랄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내가 벌써 뭐 꺾어진 변곡점에 놓여 있는 마치 뭐 등산으로 치면 탑을 찍고 정상에 올라서 근데 이제 나 하향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따라 나를 사람들이 보는가 난 절대로 난 그걸 수용할 수 없다 해서 그것에 일종의 어떤 반동 형성 과 같은 어떤 일탈 행동으로 초라해지고 좀 이렇게 추락해가는 젊음을 그걸 이제 보상하려는 이때 일종의 좀 비적응적인 과다 반응 보이는 이런 예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둘 다 건강한 반응들은 아니에요. 변곡점이 맞다라는 사인이 위기의식으로 오는 거죠. 문제는 불안한 개인을 압도할 때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위기인 걸 알면서도 그거를 또 잘 해결해내는가 하면 누구는 그 위기에 압도돼서 본인의 그동안 지녀왔던 기능마저도 파괴가 되는 또 이렇게 바스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테니까요. 그럼 그 차이는 뭐일까 보면은 결국에는 요즘 이제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는 자기애와 관련된 주제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그 자기애적인 기준이 너무 높게 되면 비현실적인 그런 수준으로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경우는 당연히 있게 마련인 어떤 본인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본인의 어떤 능력에 또 그 최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한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어떤 삶의 어떤 제한성을 인정하는 많은 일들이 굉장히 자기애적인 손상이나 상실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를 다스리고 해결해 나가기가 무척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자기의 병적인 그런 자기의 차이에 따라서 똑같은 위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소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는 좋은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판별하는 또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과도하게 이제 자기는 뭐 이 정도의 것들을 다 해내야 된다라는 과도한 어떤 그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움직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발표 불안을 보면은 사실은 내가 나가서 발표를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게 너무나 형편없다고 뭐 야유를 할 거야. 뭐 내가 실수를 해서 뭐 엄청 부끄러워질 거야. 이런 많은 생각들이 사실은 보면은 본인이 만들어낸 일종의 환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만들어낸 괴물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게 눈여겨 안 봐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삶이 바빠서 그렇게 특정한 개인을 보고 있지 않은데 본인이 상상 속에서 어떤 괴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 괴물은 나를 예의주시하면서 뭐 이제나 저제나 저 사람이 실수는 하지 않나 해서 실수하면 가차없이 비난할 거야. 이렇게 볼 거라는 괴물을 본인이 상상 속에 만들거든요. 결국 그 괴물은 자기 검열의 기능이 의인화되어 있듯이 본인이 본인을 그렇게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불안이 너무 높아서 해야 할 거를 못하고 끝없이 미루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병적 꾸물거림이라는 이제 진단명이 있을 정도로 해내면 굉장히 잘 해내시는 분인데 끝까지 미루다가 끝내 그 마감일을 놓쳐서 다 된 밥에 콧바뜨리게 된다든지 끝없이 그 완벽을 기하는 마음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자기 인생에 손해를 끼치는 역설적인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그때의 불안은 뭐 말은 지금 완벽이지만 결국엔 두려움이잖아요. 자기가 완벽히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 그 완벽이라 하는 거는 굉장히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자기 나르시시즘이거든요. 자기 중요성이 너무 과다하게 부각되어 있는 경우, 그 우리가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범주의 그 질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저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본인만 완벽해야 하는 거죠? 좀 실수하면 안 되나요? 발표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그렇게 완벽하게 해야 하나요? 실수하면 좀 실수가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오히려 관중들은 또 격려의 박수 쳐주고 할 텐데요. 그냥 본인이 그걸 허용을 못 해요. 왜? 자기 검열이 너무 비대해져 있어서. 자기는 남들과 달리 여기에 가서 기능을 해야 한다. 나의 퍼포먼스 기준 여기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이거 갖고 될지 몰라도 나는 여기가 가야 된다. 이런 게 있다 보면 절대 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편안한 이완함을 허용 못하고 끝없이 채찍질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불안장애 임상에서 흔히 보는 두 예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실수해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실수해보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걸 확인하거든요. 남들 청직이 웃으면 오히려 긴장이 이완이 돼서 그 다음 발표를 더 잘하게 된다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고, 예. 대부분의 걱정, 불안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이자 불안이거든요. 또 불안은 오지 않은 것을 미리 가불해서 땡겨서 하는 걱정이 불안일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마치 뭐 어린 학생들한테 우리가 어떤 지침 주듯이 한번 걱정 일지를 한번 써보셔라. 그럼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한번 써보자. 본인이 한번 써봐요. 계속 뭐가 일어날 것이다, 어쩔 것이다. 그리고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걱정을 그냥 늘 이렇게 불러서 걱정에 머물게만 했을 뿐.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걱정을 안 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큰 걱정을 불러온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큰 걱정이라고 하는 건 정말 왜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걱정 있잖아요. 내가 나가서 걷다가 교통사고가 나 죽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일상생활의 걱정을 잠재우기 위해서 더 큰 걱정을 일부러 막 생각하다 보면 이 걱정은 자기가 잠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메모드급 걱정을 늘 또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귀한 하루, 귀한 일주일, 귀한 인생을 걱정과 걱정을 하다가 그냥 버리는 거죠. 또 그 소중한 40대의 그런 귀중한 시간들을 그래 걱정 속에 스스로를 이렇게 매몰시켜서 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우매한 일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걱정일지 한번 써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사실 지나가 보면 걱정거리는 그다지 걱정할 일 아닌 걸 하고 있었다. 이 얘기는 가지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근데 마치 본인은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에 걱정을 부르고 그런 것 같아요. 가지치기를 해야 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줌 아웃을 해서 본인이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제한된 한 삶을 살 뿐이고 어느 누구든 다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될 텐데 특히 어린 시절일수록 삶을 무한대로 지속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이제 살게 되게 마련인데 이제 지나고 보면 중년이 되고 나면 삶의 유한성을 피부로 아주 이제 강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죽음을 자각하는 일, 달리 말해서 줌 아웃해서 죽음의 시점에서 나의 현 시점을 본다면 가지치기가 자연스레 될 것 같아요. 꼭 해야 할 걱정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다른 일에 투자하십시오. 뭘 하던 또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던. 예. 지금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나쁘게 또는 힘들게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사느라고 불안하다. 열심히 사는데 불안하기만 하다 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사실은 불안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진척 없이 그냥 그 자리인 것 같아. 이래서 불안과 우울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신 거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건 제가 정신과 의사 또는 분석가여서만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그게 경험적으로 입증이 된 이제 팩트이기 때문인데 뭐 위기는 단어 자체가 기회와 위험이 이제 같이 묶여져 있는 건데요. 늘 평탄하고 늘 평온함 속에 있을 때에는 위기란 오지도 않을 뿐더러 기회도 오지가 않지요. 마치 흙탕물이 다 가라앉고 아주 맑은 물만 있을 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가 일어나려면 기존의 그 평형인 듯 느껴지는 것들에 뭔가 좀 새로운 어떤 흔들림이 있어야 되고 그 흔들림을 간혹 뭐 힘들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성장통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결국 그 흔들림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 본인이 느끼고 또 직면하고 하면서 잘게 부숴서 잘 소화 흡수시키고 내려보내고 해서 본인의 새로운 살과 뼈를 만들어 나갈 때 삶에 대해서 좀 더 견고하게 또 앞을 향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기라는 거는 사실은 두려워할 게 아니다. 오히려 오는 위기는 절대 외면하려 하지 말고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좀 40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딘가에 딱 이렇게 답보되인 것 같아도 그러나 뭔가는 흘러가고 있어요.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는 가고 있어요. 다만 그 지점에서 안 보일 뿐이에요. 그게 5년, 10년 뒤에 보면은 본인이 알거든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어. 한 발자국 못 내밀고 고민에 고민만 하고 뭐 걱정에 걱정만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뭔가를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또 길을 안내해 주었고 또 아무리 뭐 안 한 것 같아도 조금씩 했던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이만큼 내가 오게 되었고 결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삶은
늘 원웨이로 늘 지속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절대 답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난 수면하에서 뭔가 가고 있습니다.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대 환자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거는 내가 이 나이에 뭘 또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또 하시는 것 같았어요. 40이 되면 그 인생의 많은 그 주제들이 결정이 되잖아요. 20대만 해도 자기 앞에 큰일들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그 모호함과 막연함이 주는 불안이 엄청 큰데요. 근데 40대가 되면 그래도 뭐 결혼하신 분은 배우자가 이미 정해졌고요. 또 아이들도 뭐 하나 둘 뭐 다 낳아서 본인의 삶에 이제 아이들의 모양새도 갖춰졌고, 또 직업에 있어서도 뭐 얼추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고 커리어랄까 뭐 이런 것들도 대충 정해지고, 또 부모님들은 대개 70대에 들어가시니까 다 은퇴하셨고 이제 남는 거는 여생을 보내셔서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자식 입장에서 도와드리는 거, 뭐 이렇게 남다 보니 마치 뭐 삶이 다 이미 픽스됐고 세트됐고 뭐 움직여질 게 아무것도 없고 이런 느낌 속에 이제 40 되는 분들이 와서 하소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일부 맞죠. 그래서 저는 인정해 드립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정해졌다라는 거는 또 안도를 주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되게 40에 이르면 다들 얘기가 난 더 이상 20살로 안 돌아갈래. 그런 말을 이제 하거든요. 저보고 20살 돼서 다시 수능 보세요. 저 절대 못 봅니다. 40이 되면 이제 그 모든 것이 정해졌다라는 것이 주는 서운함, 좌절, 뭐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또 그것이 주는 또 안정감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40이 하나의 위기이다 보니까 안정감보다는 그러면 다 정해졌으면 난 앞으로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돼? 특히나 힘든 게 자기가 내리막에 서게 되었다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는 좀 이제는 힘도 딸리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또 혼자만 뛰기에는 책임이라든가 달린 식솔들이 많고 가족이 많고 뭐 혼자 몸으로 이제 운신하는 그런 이제 나이가 아니다 보니 뭔가 여기저기 발목에 그 왜 돌멩이들을 이렇게 달고 있는 이런 느낌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40대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그렇게 어딘가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픽스돼서 또 본인의 그 두 발이 다 어딘가에 이렇게 딱 붙잡혀져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거는 또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게 뭐 50, 60, 70, 80 계속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지점에만 이렇게 매몰돼서 거기만 보고 있으면 절대 앞에 어떤 흐름들이 올 것인가를 가늠을 못 하시겠지만 잠깐 눈을 들어서 앞을 조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20대까지는 홀몸으로 뛰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을 이제 40이 되면 본인의 삶의 그 울타리 안에 많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책무가 들어오고 전에는 혼자 배만 잘 노져가면 뭐 괜찮았는데 이제는 배를 키워야 돼요. 자기의 그릇을 좀 더 키워서 울타리를 넓혀서 뭐 배로 친다면 더 좀 배를 더 큰 배로 키워서 일단 다 그 안에다 담아야 해요. 근데 항상 큰 배로 있지 않아요. 조만간 아이는 커서 이제 엄마 아빠를 떠날 거예요. 배를 이렇게 키웠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배가 다 쪼그라들죠. 모든 것에 너무 매몰돼서 힘들다 하는 거는 한때일 뿐. 또 그거는 그만큼 뭔가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여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배가 필요한 시점에 이제 도달을 한 것이었던 거고, 그걸 잘 해내고 나면 또 이제 또 이전에 또 본인만을 잘 가꾸면 되는 그런 시기로 돌아올 텐데 그 시기가 와서 갑자기 내 삶을 가꾸어야지 하면은 늦는다. 맨날 나 40대에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아이가 맨날 뭐 7살, 5살은 아니잖아요. 매일 전화해서 엄마 언제 와? 왜 이렇게 늦게 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애들은 금세 커서 날 떠날 것이고 부모님도 가실 것이고 뭐 이런 시기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현실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바로 코앞의 현실도 아예 못 보고 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곧 50, 60 될 것이고 그때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뭔가도 조금은 뭐 숨겨놓더라도 시작을 해야 한다.
연령 불문하고 나는 너무 늦었으니 나는 뭐 안 되겠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발전하는 거를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 내면의 힘이 방해하는 거예요. 늦었을 리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20대가 당연히 늦을 이유가 없고 30대 당연히 늦을 이유가 없는데 난 뭘 해도 이미 늦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그 사람의 그 내면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말로는 잘 살고 싶어 얘기하면서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어떤 내적인 어떤 힘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로 끌어당긴다 그럴까요? 발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발전 못하게 자기 인생에 더 인생이 퇴보하고 인생이 더 어떻게 좀 이렇게 안 좋게 되도록 뭐 손해 보도록 좀 또 과하게 표현하면 인생이 파괴되도록 그 일종의 좀 자기 처벌적인 뭐 이런 요소가 거기 녹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 늦었는데 이 나이에 늦었어라고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하라예요. 늦었기 때문에 안 돼. 뭐 내일 또 해야지. 또 늦었어. 그래서 결국 매일 늦었다 하다가 뭐 하루, 한 달, 6개월 가잖아요.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40인데 뭘 더 할 게 있어? 이미 다 모든 결정됐는데. 라고 보는 건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이다. 그냥 한다. 그냥. 다 세트됐고 다 결정되었고 그러므로 끝이다가 아니라 들여다보면 본인이 가고픈 또 진로 또 어떤 가고픈 어떤 길이 또 보이고 뭐 그 길을 갈까 말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수고를 하죠.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뭐 나는 좋아도 누군가에게 또 해가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여러 것들을 조율해야 되고 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49대 50일 정도로 그래도 내가 해봄직하다 하면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저로서 나이 50에 사실은 좀 뒤늦은 개업을 했는데 그때 이미 많은 게 정해졌거든요. 전 그냥 뭐 국가병원에서 정년을 맞이하면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끝나면 뭐 연금 타고 뭐 손자 보고 그리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다 정해졌어요. 근데 제가 새로운 거를 좀 시도를 하기 위해서 뒤늦은 이제 개업을 했고 또 개업을 할 때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제가 인생에 좀 남들이 흔히 하지 않은 걸 결정하려 할 때마다 우군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 집에 제 주변 지인 중에 제 친구 중에 다들 말렸어요. 그냥 가도 될 것을 왜 그러느냐. 또 너 늦었다 너무 그렇게 하기에는. 일단 우군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뭘 얘기해도 부정적 프레임이 늘 걸려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그들을 설득하려 노력도 했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군이 없으면 그 외로움을 그냥 온몸으로 그냥 끌어안고 그냥 나 혼자 그냥 해야 할 일이구나. 그래서 별로 이제 뭐 설득의 노력 그런 거 없이 일단은 했고요. 그래서 일단 고민을 막 하고 나서 이거야 내가 원하는 목소리,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면 그 다음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때는 우군이 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뚜벅뚜벅 늦더라도 한 발자국씩 그냥 가면 돼요. 누가 날 잡아 내리던 뭘 하던 그냥 내 걸음 페이스대로 가면 된다. 제가 환자분들을 쭉 보다 보면 인생에 막다른 골목은 없는 듯해요. 본인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는 본인의 그 믿음만 있을 뿐. 절대 막다른 골목 없어요. 막다른 것 같은데 딱 절벽 밑에 갔는데 새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40이 돼서 난 다 살았다. 다 정해졌다. 내가 뭐 새로운 걸 꿈꿀 수 있을까? 너무 늦었어. 그거는 다 본인이 잘못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본인의 프레임인 것이고 그냥 가세요. 그러면 저 끝에 절벽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길이 나와서 걸어가게끔 해주는 그런 경험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하지요. 왜냐하면 마흔은 너무 젊습니다. 일단 신체적으로 너무 젊어요. 뭐 딴에는 뭐 머리가 빠져요. 뭐 전과 달리 뭐 피부가 뭐 늘어졌어요. 괜찮아요. 아주 젊어요. 일단 몸 신체 조건 너무 젊다. 그다음에 20대 때의 허황된 생각이 없어요. 막 꿈만 키우는 그때가 아닌 거를 이제 나이가 40대면 이제 알잖아요. 본인이 저 하늘에서 둥둥 떠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또 본인이 또 뭐 좌절도 좀 맛보고 또 뭐 승진 막 하려고 그랬는데 또 좀 잘려도 보고 세상이 녹록지 않은 것도 이제 알게 됐거든요. 현실하고 딱 맞닥뜨리면서 현실감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모든 선택이나 플랜을 진지하게 하죠. 그냥 허황되게 뭐 이렇게 안 하고 진지하게 하죠. 그 다음에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삶이 유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도 할 줄 알게 되었어요. 제 그 20대 그 어느 젊은 여자 유학생이 이제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계속 모든 게 낭만화하는 친구인데 시간도 뭐 아름다워도 무한대로 아름답고 자기는 무한대로 젊어 있을 거고 영원히 이 젊음이 갈 거라고 그런 거인데 빠져 있는데 거기 비해서 40이 된 어느 여자는 내가 더 이상은 젊지 않네요. 나에게는 시간이 한정돼 있네요. 이걸 느낍니다. 불과 15세 차이인데 그렇게 다른 삶에 대한 그 감각이랄까요? 조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40이 되니까 비로소 뭐가 가능하고 뭐가 아니다. 뭐가 중요하고 아니다에 대한 어떤 선택,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이유로 해서 40대 뭘 하면 당연히 성공합니다. 예. 그래서 새롭다라는 거를 뭐 어떤 형태의 것을 새롭다라고 얘기할지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주부인데 갑자기 내가 무슨 뭐 가수가 되겠어요? 뭐 그런 식의 막 급격한 변화의 새로움을 얘기하신다면 그건 좀 맹점이 있고 또 실제의 그 새로움에 대한 거를 또 이렇게 취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뭐 직업 때려치고 뭐 남극에 뭐 탐험 간 거 그런 형태의 새로움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새롭다라는 거를 말 그대로 새로움에 너무 방점을 찍을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늘 똑같은 거에 반복이잖아요. 뭐 저만 해도 매일 반복이죠. 사실 반복 속에 살잖아요. 근데 그 반복이 얼마나 중요하게요. 그 반복이 깨지면 내가 병이 났거나 큰 일이 일어났거나 뭐 그럼 우리가 똑같은 그 일상을 반복 못해요. 문제는 똑같은 반복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반복 속의 차이 그런 것에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복이듯 하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차이의 그 어떤 그 공간이 보이고 그 차이에서 본인이 얻어갈 것 또 원하는 거를 이렇게 좀 픽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요. 남들 눈에는 똑같은 삶일 수 있어요. 저 사람 뭐 1년 전에도 저거 했는데 뭐 오늘도 저러고 있네. 근데 그 사람은 난 보이지 않는 새로운 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제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은데 그분은 뭔가 새로움 속에 있다 보니까 늘 생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은 다른 내일이어서 생동감이 있는 거죠. 그런 형태의 새로움 또 생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형부는 이전에 한참 중동 붐이 이제 있을 때 프로젝트를 맡아서 이제 파견을 나가셨다가 간지 몇 달 안 돼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인후두부가 다 이렇게 맞으면 으깨지셨어요. 그러다 보니 목소리를 못 내셔요. 지금도 이렇게 손을 맞고 이제 식도음이라는 걸 통해서 겨우 소통을 하시는데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좌절이 얼마나 크겠어요. 본인 동료들은 다 승승장구해서 다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연구 장애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작년엔가 이제 팔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모임에서 저 생일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형부 말씀이 고마워 하더니 사실 나는 매일이 생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울로 치면 우울증 한 100번도 더 앓으셔야 되는데 물론 초기에는 좀 힘드셨지만 이내 그걸 이제 극복을 하신 뒤로는 우울증 없으셨고요. 항상 아주 그 똑같은 루틴을 매일의 생활 루틴을 하시면서 생활을 재밌게 잘하세요. 본인 뭐 모든 일에도 나머지 운동하시고 친구 교류도 잘하시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기본 그 어떤 그 힘 그런 것들이 뭐 엄청난 새로움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내가 새로 맞은 날이니 생일이구나. 기쁜 거잖아요. 일단 아침에. 또 새날이 왔네. 그 아주 소소한 생동감. 그게 결국 그분의 그런 그 긍정적 사고의 기반이 아닐까. 행복은 그렇게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거든요. 뭐 엄청나게 뭐 높은 자리에 가고 뭐 갑자기 뭐 내가 뭐 돈을 뭐 엄청나게 뭐 벌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순간 행복할 것 같아요. 순간은. 근데 금세 그건 잊혀지는 행복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세상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없다라는. 예. 근데 이건 이제 뭐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이제 생애 끝자락에 가면 갈수록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배운 분이건 못 배운 분이건 삶의 지혜로 인해서 다들 그런 그 말씀들을 주시거든요. 삶이 대단한 게 아니다. 대단하리라고 착각 속에 있을 뿐, 괴물 그리듯이 환상을 그리고 있을 뿐,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자꾸 엄청나다고 생각하니까 좌절하고, 엄청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비교해서 나는 못났다고 만들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꾸만 불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삶은 별게 아닌 건데, 시작하기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특히 40대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냥 한마디 그냥 하면 됩니다예요. 늦은 것은 없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있을 뿐. 그 생각의 산물일 뿐이에요. 늦은 건 없어요. 네. 그냥 하면 돼요. 99세여도 늦은 거 없어요. 되게 하고 싶은 거는 본인에게 귀하게 느껴지는 걸 것 같거든요. 하세요, 그냥. 잃더라도 얻는 게 그거를 상회할 겁니다.